퀵북스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케빈 최입니다. 오늘은 엑서사이즈 2 직원용 크레딧 카드의 사용과 크레딧 카드 밸런스의 결제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퀵북 클래스 엑서사이즈 넘버 2입니다. 넘버 2에서는 크레딧 카드와 데비트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트랜잭션에 가서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보면 001 어카운트와 999 어카운트 두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999 어카운트는 크레딧 카드 지불과 크레딧 카드 수금 그것에 대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런스가 충분히 있는 111 구자에서 99 구자로 트랜스퍼를 해서 약간의 펀드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other 컬럼에 가면 뱅크 디파짓 밑에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를 클릭합니다. 우리 같은 장부 안에 있는 어카운트끼리는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곳에서 클릭을 하고 Transfer from 111 checking account 그러면 체킹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만들어집니다. Transfer funds to 99 checking account로 자, 이 트랜스퍼는 어떻게 하였느냐면은 우리가 맨날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뱅킹에 가서 같은 은행의 111 어카운트에서 999 어카운트로 10만 불을 트랜스퍼합니다. 그것을 퀵북에 적으려면 여기에 가서 100000 날짜는 2월 1일 엑서사이즈 2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별한 메모가 필요하면 이곳에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만 불을 999 어카운트로 트랜스퍼합니다. 가서 Save and Close. 당연히 그렇게 되면 999 구자의 밸런스는 10만 불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온라인 뱅킹을 하지 않는다면 111 구자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서 999에 입금하면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 퀵북에다가 정리를 해야 된다면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수표를 발행합니다. vendors 에서 책 수표를 발행하면 수표 발행은 자동으로 1005번이 되겠고 111 구자에서 페이는 누구한테 지불하느냐 많은 경우에 그냥 캐시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이름을 적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이면은 우리 회사의 이름을 해서 여기다가 add new를 클릭을 하고 우리 회사도 역시 커스터머도 아니고 엠플로이도 아니기 때문에 벤더로 이름을 등록을 합니다. 우리 회사 이름에서 마이 컴퍼니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다가 같은 2월 1일 날 그렇게 해서 마이 컴퍼니로 2월 2일 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곳에서 10만 불 발행을 합니다. 어마운트. 카테고리 어카운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111 구자에서 10만 불이 빠져나가고 999 구자로 디파짓을 하게 되면 999 구자에 10만 불이 디파짓이 돼서 밸런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105에서 수표 발행 자체를 아예 999로 해서 찾겠습니다. 999 체킹 어카운트로 하여버리면 수표 발행과
999 뱅크 구좌의 입금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클래스는 이 돈은 그냥 우리 회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인컴이나 익스펜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워놓는 것입니다. 즉,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점별 손익계산서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은행에서 발급받고 그것으로 우리 직원들이 물건을 구입을 하든지 다른 경비를 쓰든지 모든 작업을 하였을 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직원들의 크레딧 카드,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발행된 모든 크레딧 카드는 외상 장부입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의 돈을 먼저 가져다 쓰고 우리가 월말이 되면 갖다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외상 장부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50명, 100명이 되면 그 전체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 또한 관리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New를 클릭하여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 비자 메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다른 모든 우리 회사의 비자 카드에서 발행된 각 직원들에 대한 크레딧 카드를 한꺼번에 통제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카드는 실존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어카운트 타입은 크레딧 카드, 디테일 타입 당연히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어카운트라는 것을 당연히 밸런스는 제로 만들어 놓고 날짜는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날짜는 회계 장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12월 1일 2024년이라고 써놓고도 그냥 1월 1일 날 날짜로 트랜잭션을 하더라도 퀵북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카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브를 하고 다시 new를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직원 각자의 크레딧 카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사용자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크레딧 카드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우선 마지막 3001로 끝나는 크레딧 카드는 알버트 브라운이라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브라운에게 어카운트 타입은 당연히 크레딧 카드이고 디테일 타입도 크레딧 카드인데 이 카드 3001번이 메인 비자 카드에 종속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make this a sub account, 즉 메인 어카운트에 종속된 어카운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parent account, 어느 카드에 종속이 되느냐, mother accoun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 어카운트는 비자.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나중에 다른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자에 해당하는 것만. 그래서 여기는 I 어카운트이고 엄마 어카운트는 비자. 그렇게 돼서 오리지널 밸런스는 당연히 지금으로선 제로고 날짜는 1월 1일로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보면 비자 카드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이것이 서브 어카운트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해서 save 두 개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를 다시 클릭을 하여 주고 이번에는 3002로 끝나는 크레딧 카드 샘 콜맨 당연히 여기에선 크레딧 카드 make this a sub account parent account는 비자 그렇죠? 비자는 엄마고 여기 이제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비자 밸런스 0 사용 날짜 1월 1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 엄마 어카운트에 이번에는 아이가 둘이 붙어 있습니다. 해서 save 또다시 한 번 더 new 이번에는 3003으로 끝나는 탐 존슨 크레딧 카드 make sub account 비자 0 1월 1일 우리가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3장씩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카드 사용도 사용이지만 나중에 이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를 갚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여러 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3남매가 되었습니다. 해서 save 이렇게 크레딧 카드 3장을 만들면 차트 오브 크레딧에서 이쪽에 타입이 크레딧 카드라고 되어 있는 것, 제 것에서는 지금 현재 좀 더 밑으로 내려갔더니 비자라는 마더 어카운트 옆에 3개의 서브 어카운트가 생겼고 타입은 전부 크레딧 카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크레딧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플러스 뉴에 가서 vendor에 가면 expense가 있고 책이 있습니다. 같은 expense를 수표로 발행하였다면 여기 책이 가서 관리하여도 되고 expense에서 관리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로 사용을 하였다면 꼭 expense 여기를 사용하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expense를 클릭을 하여서 expense 창을 열어야만 expense에는 이렇게 payment account 무엇으로 지불을 하였느냐에 가서 클릭을 하여 보면 은행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든 크레딧 카드들도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 3일 날은 크레딧 카드 3003 탐 존슨이 가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3003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퀵북스에서 오픈되어 놓은 다음에 시간을 한참 걸리고 나면 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여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번 더 얼른 하시면은 여기에 와서 선택이 됩니다. 누구한테 페이를 했느냐? 이번에는 오피스 디팟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오피스 디팟을 클릭을 하고 날짜는 2월 3일입니다. 페이먼트 메소드는 여기 보면 캐시, 책,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크레딧 카드 중에서도 우리는 비자로 냈다는 것을 알려놓고 싶으시면 이곳에 있는 Add New를 클릭을 해서 이곳에다가 비자라고 해놓고 이것은 This is a credit card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페이먼트 메소드에는 우리가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자동으로 페이를 한다든지 혹은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그 카드에 지불하고 사인한 종이의 리퍼런스 넘버를 적었는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리퍼런스 넘버에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서 퍼니처를 샀어요. 오피스 디팟에서 퍼니처를 샀으면 퍼니처는 100%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여기 가서 퍼니처를 찾아보겠습니다. 다행히도 Furniture and Fixtures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 furnitures and fixture 여기는 가서 보면 이 타입이 fixed asse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좁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글씨가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 옆에는 연하게 업데이트 되면서 여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연하게 아주 여기에 fixed asset이라고 타입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fixed asset인데 그걸 왜 결국은 furniture도 경비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fixed asset이라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분류 자체가 fixed asset이라는 뜻은 우리 회사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물론 가구나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사면 일단은 전부 다 fixed asset, 즉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나 퍼니처 같은 경우에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전부 우리 회사가 경비 처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퍼니처도 몇 년 쓰다간 결국 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국세청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놔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퍼니처를 구입을 어마운트에 가서 10,000불을 쓰고 난다면 연말에 CPA가 이 10,000불 중에서 계산을 해서 depreciation, 감가상각을 하여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퍼니처는 이번에는 뉴욕을 위해서 구입하였기 때문에 뉴욕을 하고 또다시 크레딧 카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save and new. 그래서 pay는 office depart, 페이먼트 어카운트에서는 비자 카드 3001로 시작하는 알버트 브라운의 카드를 선택합니다. 페이먼트 데이트는 2월 4일, 페이먼트 메소드는 비자. 그렇게 하고 밑쪽으로 가서 카테고리 디테일즈에서 카테고리는 Furniture and Fixtures. 항상 여러분 거에 Furniture and Fixture가 없더라도 Furniture가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Amount 6,450불. 클래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LA를 선택하고 다시 Save and New 합니다. 2월 5일에는 홈디포에서 클리닝 서프라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홈디포에서 2월 5일 날 크레딧 카드로 비자, 이번에는 3002번 샘 콜맨의 카드로 샀고 클리닝 서플라이인데 이것은 그냥 메인터넌스로 취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해보니까 여기에 Repairs and Maintenance가 이미 퀵북스가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처음에 인더스트리를 잘 골라야 된다는 것은 순전히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 주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안 만들어져 있다면 아무 때나 add new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테넌스를 갖다 클릭을 하고 917불 25전 LA 지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번에 또다시 크레딧 카드 사용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Save and New 합니다. Save and New 하고 이번에는 스테이플즈에서 크레딧 카드 3003으로 2월 6일 날 오피스 서플라이 1,495불을 뉴욕 브랜치 이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뉴욕을 선택을 하시고 또다시 Save and New 2월 7일 날 홈디포에서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2월 7일 비자 이런 것들 비자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잘못하였거나 금액을 잘못 집어넣었거나 카테고리를 잘못했거나 하는 건 나중에 전부 다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홈디포에서 리페어 마테리얼을 사서 이번에도 리페어라고 써보면 Repairs and Maintenance가 있죠. 그래서 어마운트에다가 3,526.25 이렇게 센트가 있을 때에는 꼭 소수점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산 거니까
뉴욕. 또다시 한 번 더 save and new 하고 2월 8일 스테이플즈에서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비자 카드 오피스 서플라이 이제는 눌러서 찾지 말고 오프라고 해서 오피스 서플라이 이렇게 이름을 나온 것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클릭하고 어마운트는 3,523불. 이것은 LA 브랜치용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LA 브랜치 경비 처리 이렇게 해놓고 Save and Close 합니다. 여기까지가 크레딧 카드 사용을 연습하여 보였습니다. 엑서사이즈 2의 9번에서부터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지만 크레딧 카드만 우리가 발행하여 준 것이 아니고 데비트 카드도 발행하여 주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비트 카드는 어떻게 할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비트 카드는 일부러 꼭 어카운트로 하나씩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비트 카드의 사용은 수표 사용을 직접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그 수표는 당장에 사용하는 즉시 클리어가 되는 수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표로 취급을 하면서 플러스 new를 클릭을 하고 vendors에 가서 책 데비트 카드를 사용하였으면 물론 익스펜스를 사용하셔도 되긴 하지만 운동이 없게 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비트 카드는 동시에 클리어가 되는 수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데비트 카드는 111 구좌와 연동을 시키지 않았고 그 데비트 카드는 999 구좌에서 발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각 직원마다 이것에 999 구좌에 서 발행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데비트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데비트 카드도 모든 직원들마다 전부 다 번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A 직원 브라이언 리가 택시비 179번을 지불을 회사의 데비트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는 자 택시 같은 것 혹은 뭐 맥도날드 작은 음식들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서 잡 경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벤더를 등록하게 되면 벤더가 많아지고 나중에 장부 처리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miscellaneous vendors 혹은 various vendors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miscellaneous를 이렇게 타이핑을 잘못하게 스펠링을 틀리게 되면 빨간 줄이 나오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miscellaneous vendors 999 수표와 연결된 데비트 카드로 자 그러면 페이먼트 데이트 페이먼트 데이트는 2월 10일입니다. 수표 발행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데비트 카드를 지불했습니다. 데빗이라고 쓰셔도 되고 저는 DE까지만 씁니다. 길게 귀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에 택시비는 트랜스포트 혹은 오토모빌 뭐 이런 것에 들어가니까 딜리버리 해서 트랜스포트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했더니 트랜스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에 and 트래블 뭐 이런 것이 있나 딜리버리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없어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add new 해서 경비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expense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xpenses를 고르시고 detail type은 expense 중에서 어느 것과 가장 가까운가 오토가 있고 이곳에서 천천히 찾아봅니다. 가장 근사한 제목 우리가 이걸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어 놓은 곳에서 골라야 됩니다. 트래블이 물론 조금 트랜스포트하고는 다르지만 오토모빌에 관계된 것이냐 트래블이냐 하면 그냥 트래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앤 딜리버리 이건 따로 먼데 여행을 가는 트래블이 아니기 때문에 트래블로 제 소제목은 하겠지만은 이름은 트랜스포트 앤 딜리버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금액은 179불. LA 직원이 L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LA. 자, 우버를 탔다 그러면 여기에 miscellaneous vendor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에 지불했는지 모른다? 그럼 자, 여기 디스크립션에다가 우버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부 정리를 하였을 경우에 누구의 데이비 카드를 사용하는지가 나타나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간편한 태그라는 것을 씁니다. 이 태그에서는 이 트랜잭션에 연관된 중요한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브라이언 리고 데이비 카드는 5002로 끝나는 데이비 카드입니다. 그러면 5002 데이비 카드인데 누가 사용하느냐? 브라이언 리가 사용하는 데이빗 카드다. 이렇게 쓰면 이게 데이비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데이비 카드는 우리가 그룹을 묶을 거기 때문에 그냥 add 5002 브라이언 리라는 사용자의 5002 카드라는 거 정도는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add를 하고 그 다음번은 add new 그룹을 합니다. 여기가 데이비 카드 외에도 다른 메모가 뜰 수 있기 때문에 add new group 해놓고 그룹 네임에는 여기다가 데이빗 그 중에서도 ABC뱅크 죄송합니다. 데이빗 ABC뱅크의 999 구자와 연동된 데이빗 카드라는 뜻입니다. 세이브 이렇게 해놓으면 요 다음부터는 이거는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빗 카드를 누가 사용한 것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에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New 데이빗 카드 연습을 한두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욕 타임즈의 광고비 8,500불을 데이빗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Add New 하고 뉴욕 타임즈 Save 999 구자에 연동된 책 넘버는 데이빗 날짜는 2월 11일 광고는 advertising이니까 ADV까지 써보면 여기 당연히 advertising and market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advertising을 하고 pay가 뉴욕 타임즈이기 때문에 구태여 디스크립션에 뉴욕 타임즈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8,500불을 경비를 사용하는데 자, 이 8,500불을 만약에 우리가 뉴욕 브랜치 그랜드 오프닝을 해서 뉴욕 지점을 위해서 한 광고라면 익스펜스는 여기 클래스에 뉴욕 지점을 선택을 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혹은 뭐 미국 전역을 위해서 어느 한 브랜치를 위해서 만든 광고가 아니라 전체 우리의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이라면 그때에는 클래스를 비워놓아서 이거는 본사의 경비 처리, 어느 한 지점에 묶을 수 없는 경비일 경우에는 클래스를 비워놓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자 뉴욕 여기 메모에 뉴욕 브랜치 그랜드 오프닝 이런 식으로 메모에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카드를 쓴 것인지 5003 탐 존슨 직원이 데이빗 카드로 사용한 것이니까 이것에 클릭을 하고 역시 add new 그룹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데이빗 999 구자에 이미 한 명이 속해 있고 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여 놓으면 이렇게 데이빗 999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5003 카드 탐 존슨으로 지불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엑서사이즈 2의 12번째 문제는 에디슨사의 뉴욕 지점 전기세 1875불 35센트를 데빗 카드 비자 5001번으로 끝나는 샘 콜먼의 카드로 지불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플러스 뉴로 가서 책을 클릭을 하고 ABC뱅크 에디슨에서 페이를 에디슨으로 선택하고 뱅크 어카운트는 999 체킹 어카운트였고 날짜는 엑서사이즈 2의 12번 문제이므로 2월 12일 책 넘버는 데빗 이렇게 글씨로 수표 넘버를 적으면 그 다음 넘버는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가서 전기세니까 유틸리티의 하나인 일렉트릭시티를 선택을 하고 어마운트는 1875불 35센트. 클래스는 뉴욕 지점 전기세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누구의 데비트 카드로 지불하였는지를 적어 넣어야 되니까 이거 태그스에 와서 클릭을 하고 지난번까지 5002번과 5003번은 사용이 되었었지만은 5001번은 사용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등록은 하여 주어야 해야 됩니다. 5001번 샘 콜먼 그렇게 하고 add 기억시키라는 뜻이죠. 기억을 시킨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룹 바로 데이빗 카드 999 체킹 어카운트 ABC뱅크 곳에는 이미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dd to new group 대신에 직접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빗 카드 이 그룹에다 집어넣습니다. 데이빗 카드 999 뱅크 ABC 구자에 연동되어 있는 5001번 샘 콜먼의 데이빗 카드로 페이를 하였다고 이렇게 나타나게. 더 이상 데이빗 카드에 입력이 없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2월 29일 날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비자에서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왔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이번 달에 3001번이 6,450불 사용을 하였고 3002번은 3번의 트랜잭션에 의해서 전부 7,966불 50센트 크레딧 카드 3003번은 2번의 트랜잭션으로 11,495불을 사용했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달 총 밸런스는 25,911불 50센트. 그런데 여기에서 캐시백이 있어서 1%를 되돌려받아서 마이너스 259원 11전을 빼고 나니까 우리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듀가 25,652불 39센트라고 나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지불하면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 이제 비자 카드에 가서 보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의 스테이트먼트와 똑같게 6,450, 7,966불 50센트, 11,495불 3명의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 카드는 당연히 사용자 각자의 총 합산별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가서 보면 비자 총 이 우리 회사의 모든 비자 카드를 사용한 총액은 25,911불 50센트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맞는지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 크레딧 카드 비자 회사로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수표를 보낸다고 하겠습니다. 수표는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수표를 써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하고 벤더스에서 책, 벤더스에 가서 책을 하는데 크레딧 카드의 빚은 우리가 999 어카운트에서 지불합니다. 자, ABC뱅크에서 받은 비자 카드는 누구에게 지불합니까? 우리가 비자 카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ABC뱅크로 지불을 하죠. 그래서 add new
벤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ABC 뱅크, 세이브. 자, 그러면 ABC 뱅크에다가 카테고리 날짜는 2월. 이번에는 카테고리에 가서 이곳에서 그냥 크레딧 카드 빚이라고 하지 말고 카테고리에 클릭을 하고 나면은 이곳에 가서 보면 여기에 가서 무엇 때문에 지불을 하느냐, 우리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찾아서 이곳에 가셔서 비자라고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비자 어카운트에 해당하는 세 개의 서브 어카운트가 있어요. 네, 스테이트먼트에서 봤더니 3001번은 6,450불. 그러면 이 3001번 카드의 빚 중에 빚 6,450불을 우리가 지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똑같이 다시 비자라고 하여서 3002번 크레딧 카드 사용은 스테이먼트에 보니까 총 7,966불 50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가서 비자 3003번 3003번 크레딧 카드로는 11,495불을 지불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합산을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지 밑을 보고 있는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이게 병풍처럼 접혀 있다는 것이고 거기를 클릭해서 밑으로 하면 우리가 쓰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밑으로 이걸 이렇게 내려보면 이 앞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하나씩 줄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25,911불 50전인데 우리가 이 돈을 갚는 것이냐, 캐시백은 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백은 얼마 받았느냐? 259불 11전인데 이거는 총 금액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부터 마이너스 259.11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컨셉으로 259불 11전을 뺐느냐 하면은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디스카운트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add new를 클릭을 하고 어카운트 타입은 이거는 인컴입니다. 디스카운트 받아서 우리가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컴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 인컴은 크레딧 카드 리워드로 받은 것은 other income이라고 카테고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우리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의거해서 들어온 인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other income, 물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인컴 카테고리를 사용한다면 그냥 인컴 타입을 고르시면 되고, 아니면 other income을 타입을 하고 디테일 타입에 가서 보면 인터레스트냐, other investment income이냐, other miscellaneous income이냐, 당연히 other miscellaneous income이 되겠죠.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other miscellaneous income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이곳에서 정확히 한다면 크레딧 카드 리워드가 되겠죠. 크레딧 카드 리워드 인컴 해서 save and close.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잡수입이 259불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자, 클래스는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 카드를 상품 구입하였다고 회계 디파트먼트에 가지고 왔을 때 이 카드 한 장인지 5개로 나눠진 트랜잭션인지 전부 다 하나하나 어디에 이 경비가 해당되는지 그 지점들을 미리 다 적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걸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카드 총 빚진 거 갚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고 이익 보는 것도 없어요. 단지 크레딧 카드 리워드로 디스카운트 받은 것은 이것은 인컴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적어야 되겠지만은 이 다른 크레딧 카드 여러 브랜치에서 사용한 크레딧 카드에 의해서 들어온 인컴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이걸 누구를 꼭 정해 줄 수가 없으니까 비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close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지불을 이렇게 하고 나면 각 밸런스들이 제로로 전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자 카드 총 밸런스도 당연히 제로가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뭐 어떤 이유로 전부 다 갚질 못했어요. 그랬다면 플러스 뉴 해서 책을 클릭을 하였더니 책 넘버 2, 이 왼쪽에 보면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한 수표들이 이곳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비자에 보낸 마지막에 보낸 것은 ABC뱅크에게로 25,000불 보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하였던 트랜잭션을 이곳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수표를 직접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이곳에 1번 대신에 온라인. 저는 물론 이제 ON 두 글자만 씁니다. 구별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2만 불밖에 없어서 5,652불 39센트는 다음 달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곳에 가서 11,495불 중에 그 중에 카드 중에 하나를 이번에 25,652불 39전을 다 갚지 못하고 2만 불만 갚았다면 이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그 차액 5,652불 39센트를 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11,495불 대신에 5,842 61센트. 그래서 2만 불만 이번 달에 지불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났다면 세이브 앤 클로즈를 하여 보면 이렇게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와서 보면 그 중에 카드 하나에 5,652불 39센트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모든 크레딧 카드, 비자, 마더 어카운트, 페어렌트 어카운트에도 같은 빚이 남아 있고 이 빚은 다음 달로 2월 내게 됩니다. 되돌아가는 시계를 사용을 해서 다시 5,842불 61센트가 아니고 전부 다 갚은 것으로 해서 11,495불로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크레딧 카드 빚을 제로로 돌려놓고 지금까지 한 작업이 리포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합니다. 레프트 메뉴 리포트에 가서 그곳에서 밸런스 시트를 클릭합니다. 이번 밸런스 시트에서도 당연히 111 체킹에 남아있는 밸런스와 999 체킹에 있는 밸런스에서 총 344만 불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또 재산이 퍼니처가 16,450불어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총 자본금 350만 불 중에서 이번 1월달, 2월달에는 41,680원 적자가 나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총 자본금은 345만 8천 불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포트에 가서 프로핏 앤 로스를 클릭을 해보면 또 좀 더 자세하게 8,500불 애드버타이징, 오피스 서플라이, 렌트 낸 것, 뭐 리페어, 메인터넌스, 트랜스포트 경비, 전기세 낸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마이너스 적자가 왜 났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까 보았던 Profit and Loss by Class를 클릭을 해보면 이곳에서 LA 지점에서 사용한 경비, 뉴욕 지점에서 사용한 경비, 총액도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됩니다. 조금 더 밑에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보면 259불은 not spec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크레딧 카드 디스카운트, 리워드 받은 것은 어느 한 지점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회사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not specified, 어느 한 지점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뭐 회사 본사에 관계된 것이다 해서 이렇게 따로 나눠져서 세 개의 컬럼에 두 개의 지점과 본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총 41,000원이
적자가 났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엑서사이즈 2를 끝냅니다. 퀵북 강의 케빈 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